할머니,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된다니까요. 남자의 낮은 목소리가 은행 창구 앞에서 길게 늘어서 있던 대기줄을 타고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돈을 찾으러 왔다고 말한 할머니 앞에 창구 직원의 손에서 작은 메모지가 조용히 밀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종이에 적힌 문장은 단 7글자뿐이었습니다. 빨리 도망가세요였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장난인가 싶어 멈칫했지만 옆에서 남자가 통장을 빼앗듯 움켜쥐는 손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혀 오고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찾으려던 일은 어느새 누가 누구에게 쫓기는지 모를 도망의 시작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지팡이를 질질 끌며 자동문을 박차고 나가듯 뛰어나가고 있었고 뒤에서 의자와 사람들이 연달아 부딪히는 소리가 섞여 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도망친 뒤에야 비로소 드러난 진짜 표적이 따로 있었다는 사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시면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침 10시 30분 동네 은행의 자동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찬바람이 로비 안쪽까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 위에는 파란색 패딩을 입은 중년 여자가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그 옆에는 운동복 차림의 남자가 번호표를 접었다 폈다 반복하며 창구 쪽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은행 안 공기는 따뜻했지만 정적은 차가웠습니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작은 지팡이 끝이 바닥 타일에 툭툭 부딪히는 소리가 들어오고 있었고 김복수는 문턱에서 멈춰 선 채 안경을 고쳐 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한 남자가 따라 들어오며 자동문 센서를 손으로 한 번 더 눌러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빨리 처리해야 하니까 사람들 기다리게 하지 말자. 오태호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그의 손은 복순의 등에 닿아 있었고 힘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복순은 어깨가 앞으로 쏠리는 힘에 밀려 한 걸음 더 걸었고 로비 안쪽 번호표 기계 앞에 섰습니다. 태호는 그녀보다 먼저 버튼을 눌렀고 종이가 삑 소리를 내며 나왔습니다. 복수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번호 68을 확인했습니다. 대기석 쪽으로 걸어가려는 순간 운동복 남자가 복순을 흘끗 보더니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건 집에서 인터넷으로 하면 되지 왜 여길 막고 있어? 목소리는 작았지만 공기를 뚫고 들렸습니다. 복순의 어깨가 움찔했고 그녀는 번호표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태우는 그 남자 쪽을 잠깐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대신 복순의 팔꿈치를 잡아 빈자리로 안내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복순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팡이를 무릎 위에 가로로 놓았고 숨을 고르며 천장에 형광등을 올려다 봤습니다. 태호는 그 옆에 앉지 않고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창구 쪽에 고정되어 있었고 발끝은 바닥을 반복해서 톡톡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창구 유리 너머로 윤지우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손님 한 명의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모니터 화면을 보며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창구 위쪽 전광판에는 현재 번호 63이 깜빡이고 있었고 복수는 자신의 번호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직 5명이 남았습니다. 복수는 가방 안을 더듬었습니다. 낡은 검은색 가죽 통장이 손에 잡혔고 그 옆으로 지퍼 달린 작은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주민등록증 사진 속 자신은 지금보다 훨씬 젊었고 머리는 새카맣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복수는 그 사진을 잠깐 보다가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할머니, 통장 주세요. 태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복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봤습니다. 내가 들고 있으면 안 되나? 아니, 제가 들고 있어야 나중에 말씀드리기 편해요. 복수는 망설였지만 결국 통장을 건넸습니다. 태우는 그것을 받아 자기 주머니에 넣었고 다시 창고 쪽을 바라봤습니다. 복수는 이제 빈손이었습니다. 지팡이만 무릎 위에 남아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쓰다듬으며 시계를 봤습니다. 11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전광판 숫자가 64로 바뀌었습니다. 창구 앞 의자에 앉아있던 노부부가 일어나 창구로 걸어갔고 여자가 남자의 팔을 붙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윤지우는 두 사람을 보며 웃었고 무언가를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그 장면을 보며 자신도 곧 저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복순의 가슴 한쪽에서는 무언가 불편한 감각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태우가 자꾸 시계를 보는 것, 복순이 말을 꺼낼 때마다 먼저 대답하는 것, 그리고 복순의 통장을 자기 주머니에 넣어버린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면서도 어딘가 어긋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복순은 태우를 다시 봤습니다. 그는 검은색 잠바를 입고 있었고 목에는 얇은 목도리가 걸려 있었습니다. 얼굴은 평범했습니다. 40대 중반쯤으로 보였고 머리는 짧게 깎여 있었습니다. 그는 복순이 자기를 쳐다보는 걸 알아차렸고 고개를 돌려 웃었습니다. 곧 우리 차례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복순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창고 쪽을 바라봤고 전광판이 65로 바뀌는 걸 봤습니다. 중년 여자가 일어나 창구로 걸어갔고 복순은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손금이 깊었고 피부는 거칠었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생긴 흔적들이었습니다. 66번이 불렸습니다. 운동복 남자가 일어나 창구로 갔고 무언가를 빠르게 처리하고 다시 나왔습니다. 복순은 그가 지나갈 때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자는 복순을 보지 않았고 자동문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67번. 젊은 여자가 일어났습니다. 복순은 이제 다음 차례였습니다. 태우가 복순의 어깨를 톡 쳤습니다. 할머니 준비하세요. 복순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뻣뻣했고 허리를 펴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태우는 복순이 일어나는 걸 기다렸고 그녀가 완전히 서자등 뒤에 섰습니다. 복순은 창고 쪽을 보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지팡이 소리가 바닥에 울렸습니다. 전광판이 68로 바뀌었습니다. 윤지우가 고개를 들어 복순을 봤습니다. 복순은 창구 앞 의자에 앉았고 태우는 그 옆에 섰습니다. 유리 너머로 지우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복순과 태우를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복순이 입을 열려는 순간 태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분이 혼자서는 잘 모르셔서요. 제가 대신 설명드릴게요. 그는 주머니에서 복순의 통장과 신분증을 꺼내 창고 위로 밀어 넣었습니다. 복순은 그 광경을 가만히 보고 있었고 지우는 서류를 받아들며 복순의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복순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내 돈 조금만 찾으면 됩니다. 복순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태우가 복순의 말이 끝나기 전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냥 전액 해지해 주세요. 이사 가야 해서요.
복순이 고개를 돌려 태호를 봤습니다. 태호는 웃으며 복순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어제 얘기했잖아요. 이사 가면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다 빼야 한다고요. 복순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구 너머로 지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로비 안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고 복순의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지우는 모니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김복순이라는 이름 아래로 계좌번호가 나타났고 잔액이 표시되었습니다. 8천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지우의 눈썹이 미세하게 좁혀졌습니다. 거래 내역을 스크롤했습니다. 최근 6개월간 입출금 기록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통장은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시선을 들어 복순을 봤습니다. 복순은 여전히 무릎 위에 손을 올리고 있었고 시선은 창구 유리의 한 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태호는 팔짱을 낀 채 복순 옆에 서 있었고 한쪽 발은 의자 다리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해지하시면 이자도 같이 정리되는데 혹시 고객님께서 직접 결정하신 게 맞으신지요? 지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질문은 복순을 향해 있었습니다. 복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술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로 태호의 목소리가 먼저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아들 같은 사람이라 다 상의하고 온 거예요. 그냥 처리해 주세요. 태호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눈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태호를 잠깐 봤다가 다시 복순을 봤습니다. 복순의 손이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희게 변해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키보드 위에 올렸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계좌 개설일은 20년 전이었습니다. 복순이 50대 후반에 만든 통장이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이 돈은 한 번도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그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복순이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지우는 마우스를 움직여 다른 창을 열었습니다. 인출 사유를 적는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보통은 생략하는 절차였지만 지금은 필요했습니다. 지우는 복순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혹시 오늘 이 거래 이유를 간단히 적어 주실 수 있을까요? 복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태호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런 게 다 필요해요? 빨리 좀 해요. 태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는 창구 쪽으로 몸을 기울였고 유리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지우는 태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한 톤 더 낮췄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 통장 주인 어르신 말씀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태호의 턱이 굳었고 복순의 어깨가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지우는 시선을 복순에게 고정한 채 펜을 하나 꺼내 창구 위로 밀어주었습니다. 복순이 그 펜을 집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우는 그 순간을 이용해 옆자리 동료에게 눈빛을 보냈습니다. 동료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니터를 보는 척하면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뒤쪽 사무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태호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복순을 보고 있었습니다. 복순이 종이 위에 펜을 댔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 적혀 나갔습니다.
이사 준비라는 세 글자가 겨우 완성되었습니다. 복수는 펜을 내려놓고 지우를 봤습니다. 지우는 그 종이를 받아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순을 봤습니다. 어르신, 혹시 이사는 언제 가시나요? 복순이 입을 열려는 순간 태호가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요. 그래서 오늘 돈이 필요한 거예요. 지우는 태호를 보지 않고 복순만 봤습니다. 어르신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겠어요? 복순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태호를 잠깐 봤다가 다시 지우를 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주에 이사 갑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복순의 목소리는 너무 작았고 시선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이분과는 어떤 관계신가요? 지우의 시선이 태호에게 옮겨갔습니다. 태호는 잠깐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소개받은 사람이에요. 요즘 혼자 은행 다니시는 어르신들 노리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같이 다니는 거예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의심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우는 복순을 다시 봤습니다. 어르신, 이분과는 언제부터 같이 은행을 다니셨나요? 복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소개해준다고 했습니다. 혼자 다니기 위험하다고. 그래서 복순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지우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복순의 표정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지우는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거래는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시선을 태호에게 옮겼습니다. 그의 손을 봤습니다. 손등에는 기름때 같은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손톱은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손목에는 이름 없는 싸구려 시계가 걸려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디테일들을 기억했습니다. 지우는 다시 복순을 봤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요즘은 통장 없애고 집으로 가지고 가시는 것보다 안전한 방법이 더 많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보셨나요? 복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태호를 봤다가 다시 지우를 봤습니다. 그 시선의 움직임 속에서 지우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복순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메모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빠르게 글씨를 적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빨리 도망가세요. 7글자였습니다. 지우는 그 메모지를 서류 밑에 살짝 끼워 넣었습니다. 창구 밖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은행 안 공기는 따뜻했지만 창구 안지우의 등에는 식은 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며 메모지를 복순 쪽으로 조금씩 밀어냈습니다. 태호는 여전히 복순 옆에 서 있었고 지우의 손동작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복순의 눈을 봤습니다. 그리고 시선으로 메모지를 가리켰습니다. 복순이 고개를 약간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봤습니다. 복순의 시선이 메모지 위에 멈췄습니다. 7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빨리 도망가세요. 복순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들어 지우를 봤습니다. 지우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아주 짧게 2번 깜빡였습니다. 복수는 손가락으로 통장을 쓸어내렸습니다. 낡은 가죽 표지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그 안에 적힌 이름은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20년 전 시장 좌판 밑에 숨겨두었던 돈을 모아 만든 통장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장사를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갔습니다. 손이 트고 발이 얼어도 참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었습니다. 복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옆에 서 있는 태호를 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팔짱을 끼고 있었고 시선은 창구 유리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복수는 다시 메모지를 봤습니다. 빨리 도망가세요. 그 문장이 가슴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복수는 지팡이를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화장실 좀. 태호가 즉시 반응했습니다. 이거 금방 끝나는데 어디를 또 가시려고. 태호의 손이 복순의 팔을 향해 뻗어졌습니다. 복순은 그 손을 피하려 했지만 늦었습니다. 태호의 손가락이 복순의 팔뚝을 잡았습니다. 힘이 세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제지였습니다. 지우가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렸고 바퀴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우는 창구 유리 너머로 태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고객님 잠시만요. 이 거래는 제가 책임지고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요. 지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복순의 통장과 신분증을 집어들었습니다. 태호가 말하려 했지만 지우는 그보다 빨랐습니다. 은행 규정상 고액 인출 시에는 추가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우는 서류를 들고 뒤쪽 사무실로 걸어갔습니다. 태호는 그 뒷모습을 노려봤지만 따라갈 수는 없었습니다. 창구 유리가 그를 막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메모지를 재빨리 손으로 가렸고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일어났습니다. 태호가 돌아봤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화장실. 복순의 목소리는 이번엔 더 강했습니다. 그녀는 태호를 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지팡이 소리가 바닥에 울렸습니다. 1걸음, 2걸음, 3걸음. 복수는 화장실 표지판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출입구를 향해 방향을 틀었습니다. 태호가 그것을 눈치챘습니다. 할머니. 태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대기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수는 뒤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동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지팡이를 짚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지우가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녀 옆에는 지점장이 서 있었습니다. 지점장은 상황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고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복순을 봤습니다. 복순은 거의 출입구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뒤쪽 사무실에서 동료 직원이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경찰 직통 번호였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긴급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상황이 진행 중입니다. 빨리 와주세요. 태호가 복순을 향해 걸었습니다. 하지만 대기석 의자들이 그를 막았습니다. 그는 의자 사이를 비집고 나가려 했습니다. 복수는 이미 자동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복수는 메모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뒷면에 작은 글씨가 더 적혀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사람 많은 쪽으로 가세요. 복수는 그 문장을 읽고 메모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은행 밖은 추웠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지팡이를 짚고 왼쪽으로 걸었습니다. 골목 입구 쪽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슈퍼마켓이 있었고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그쪽을 향해 걸었습니다. 뒤에서 태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거래 끝나지도 않았는데. 복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평생 이렇게 빨리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팡이가 바닥을 찍을 때마다 팔이 저렸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슈퍼마켓 입구가 가까워졌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복수는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진열대 사이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복수는 그들 사이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복수는 숨을 고르며 뒤를 봤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태호가 보였습니다. 그는 슈퍼마켓 입구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복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계산대 직원이 복수를 봤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떨렸고 손이 차가웠습니다. 복수는 계산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빨리 도망가세요. 사람 많은 쪽으로 가세요. 복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태호는 여전히 거기 서 있었습니다. 전화 통화가 끝난 듯 보였습니다. 그는 슈퍼마켓 입구를 한 번 더 보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은행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복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왜 은행 직원이 자신에게 도망가라고 했는지 복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자신은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은행 앞 도로에 하얀색 경찰차 한 대가 급하게 멈춰 섰습니다. 사이렌은 울리지 않았지만 타이어가 도로를 스치는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렸고 장민석이 내렸습니다. 그는 검은색 점퍼를 입고 있었고 허리춤에는 수갑이 걸려 있었습니다. 민석은 은행 입구를 보며 빠르게 걸었습니다. 은행 안에서는 태호가 창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지우를 노려보고 있었고 지우는 태호를 보지 않고 모니터 화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지점장이 태호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태호가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빨리 좀 해요. 시간 없어요. 그 순간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민석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로비를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창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태호는 민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지점장에게 뭔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태호 뒤에 섰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태호 씨 맞습니까? 태호가 돌아봤습니다. 민석을 봤습니다. 민석은 신분증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경찰 배지가 빛났습니다. 저는 강력팀 장민석 형사입니다. 잠시 얘기 좀 하시죠. 태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석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태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힘은 강하지 않았지만 분명한 제지였습니다. 여기서 조용히 하실 건지 아니면 밖에서 하실 건지 선택하세요. 태호는 주변을 봤습니다. 대기석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에서 하죠. 민석은 태호를 데리고 은행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동문이 닫혔습니다. 로비 안 사람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지우는 창구 안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고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민석은 태호를 경찰차 옆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태호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지갑을 꺼냈습니다. 신분증을 빼서 민석에게 건넸습니다. 민석은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오태호 45세, 주소는 서울 외곽이었습니다. 민석은 신분증을 돌려주지 않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태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제가 판단할 일입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김복순 어르신과는 어떤 관계십니까? 태호가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소개받아서 돕고 있어요. 요즘 혼자 다니는 어르신들 위험하잖아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동사무소 어디입니까? 태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정확히는 모르겠고 복지관에서 연결해 준 거예요. 복지관 이름은? 태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석은 팔짱을 꼈습니다. 오태호 씨,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는 지난 3개월간 이 지역에서 발생한 유사 사건을 모두 추적하고 있습니다. 당신 같은 수법은 이미 여러 번 봤어요. 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석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노인들에게 접근해서 신뢰를 얻고 은행에 같이 가서 돈을 빼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눠 갔죠. 맞습니까? 태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도와주려고. 민석이 손을 들어 태호의 말을 끊었습니다. 주머니 좀 비워보세요. 태호가 망설였습니다. 민석은 기다렸습니다. 결국 태호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복순의 통장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통장 2개가 더 나왔습니다. 민석은 그것들을 받아들었습니다. 통장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다른 사람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건 제가 맡아서 관리해 주는 거예요.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수갑을 꺼냈습니다. 오태호 씨 사기 및 공갈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석은 태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태호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서 있었습니다. 민석은 태호를 경찰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하기 전 민석은 은행 쪽을 봤습니다. 지우가 유리문 너머로 서 있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습니다. 지우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찰차가 천천히 도로로 나갔습니다. 은행 안으로 들어온 민석은 지점장과 지우를 만났습니다. 지점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민석은 손을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김복순 어르신은 어디 계십니까?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맞은편 슈퍼마켓에 계실 겁니다. 제가 쪽지로 거기로 가라고 했어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데려오겠습니다. 민석은 은행을 나가 슈퍼마켓으로 향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안을 둘러봤습니다. 계산대 옆 의자에 복순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석은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김복순 어르신이십니까? 복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석을 봤습니다. 민석은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장민석 형사입니다. 괜찮으신지요? 복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까? 민석은 복순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남자는 체포했습니다. 복순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민석은 기다렸습니다. 복순이 진정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복순이 손을 내렸습니다. 눈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민석을 봤습니다. 제 돈은 어떻게 됩니까? 민석은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복순의 통장이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안전합니다. 복순은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석도 웃었습니다. 은행으로 돌아가시죠. 직원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복순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났습니다. 민석이 부축했습니다. 둘은 슈퍼마켓을 나와 은행으로 걸어갔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은 좁았습니다. 회색 벽과 형광등, 그리고 책상 하나와 의자 2개가 전부였습니다. 태우는 의자에 앉아 있었고 민석은 그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녹음기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과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석은 그중 한 장을 꺼내 태우 앞에 놓았습니다. 노인 한 명의 사진이었습니다. 이분 아십니까? 태우는 사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민석은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또 다른 노인이었습니다. 이분은요? 태우는 또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석은 사진을 계속 꺼냈습니다. 5장, 6장, 7장. 모두 노인들이었습니다. 태우는 모든 사진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석은 사진들을 다시 파일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태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오태호 씨, 거짓말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당신 휴대폰 기록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이분들과 통화한 기록이 다 나와 있어요. 태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석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조직이 있죠. 당신은 현장에서 노인들을 유인하는 역할이고 뒤에서 지시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파일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이건 당신 통장입니다. 지난 3개월간 여러 번 큰 돈이 입금됐다가 바로 인출됐어요. 매번 패턴이 똑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아서 바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거죠. 맞습니까? 태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석은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태호 씨,
지금 협조하시면 형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조직의 다른 사람들 이름을 대세요. 태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석을 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민석은 눈썹을 올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태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빚이 많았어요. 사업 실패하고 갚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누가 연락을 했어요. 쉬운 일 있다고. 노인들 은행 가는 거 좀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고요. 누가 연락했습니까? 태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이름은 모릅니다. 전화로만 연락했어요. 목소리도 변조된 것 같았어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답이었습니다. 이런 조직은 보통 단계별로 나뉘어져 있고 서로의 신원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화번호는 알고 있습니까? 태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매번 다른 번호로 걸려왔어요. 저장해도 소용없었어요. 민석은 노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돈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계좌로 입금됐어요. 일이 끝나면 바로요. 그리고 그중 일부를 다른 계좌로 보냈어요. 어느 계좌입니까? 태호는 숫자를 말했습니다. 민석은 그것을 적었습니다. 그 계좌 주인 이름은 압니까? 모릅니다. 그냥 번호만 알려줬어요. 민석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태호를 봤습니다. 오태호 씨, 당신이 한 일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아십니까? 노인들이 평생 모은 돈을 빼앗은 겁니다. 태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한테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피해자들한테 사과해야죠. 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서 다른 형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치장으로 데려가세요. 조사는 내일 계속하겠습니다. 태호가 일어났습니다. 수갑이 손목에 채워진 채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민석은 다시 책상에 앉았습니다. 파일을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노인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민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태호는 말단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계좌 추적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태호가 말한 계좌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계좌 주인 이름은 가명이었습니다. 주소도 허위였습니다. 하지만 거래 내역은 있었습니다. 민석은 거래 내역을 스크롤했습니다. 여러 번 돈이 입금됐다가 바로 다른 계좌로 빠져나갔습니다. 그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민석은 한 거래를 클릭했습니다. 돈이 간 계좌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그 계좌를 추적했습니다. 또 다른 화면이 떴습니다. 또 다른 가명이었습니다. 민석은 계속 추적했습니다. 계좌에서 계좌로, 이름에서 이름으로. 마치 미로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돈이 결국 하나의 계좌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그 계좌를 클릭했습니다.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계좌 주인 이름은 또 가명이었지만 개설 지점이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은행 지점이었습니다. 민석은 그 정보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금융감독원 담당자였습니다. 네, 장민석입니다. 계좌 추적 건인데요. 강남 지점 계좌 하나 동결 요청드립니다. 통화가 끝났습니다. 민석은 파일을 덮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또 다른 단서를 찾아야 했습니다. 민석은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거리에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코트를 입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지금 집에 무사히 돌아갔을까? 민석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우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지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형사님. 김복순 어르신은 무사히 집에 가셨습니까? 네, 제가 택시 태워 보내드렸어요. 집까지 확인했습니다. 민석은 안도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형사님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민석은 웃었습니다. 당신이 잘 대처한 겁니다. 메모 전달한 거 정말 용감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석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를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민석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길었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침 9시 은행 문이 열리기 30분 전이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골목의 빛이 길게 흘러들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창구 안에서 컴퓨터를 켜고 있었고 옆자리 동료는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순이었습니다. 지팡이 대신 작은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복수는 지우를 보며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일찍 와버렸네요. 괜찮습니다. 들어오세요. 복수는 은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우는 창구 앞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복수는 그곳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장바구니를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지우는 창구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복순을 봤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로 오셨어요? 복수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 낡은 검은색 통장이었습니다. 그것을 창구 위로 밀었습니다. 내 돈 그냥 여기 두겠습니다. 지우는 통장을 받았습니다. 펼쳤습니다. 계좌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다행입니다.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어요.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적금 하나 더 만들고 싶습니다. 지우는 눈썹을 올렸습니다. 적금요? 네. 손주가 내년에 대학 간다고 하더라고요. 학비 좀 보태주고 싶어서요. 지우는 웃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세요. 어떤 적금으로 하시겠어요? 지우는 적금 상품 안내서를 꺼냈습니다. 복순에게 보여줬습니다. 복순은 안경을 고쳐 쓰고 글씨를 읽었습니다. 지우는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복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복순이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지우는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우는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새 적금 통장이 프린터에서 나왔습니다. 지우는 그것을 받아 복순에게 건넸습니다. 비밀번호 적어주세요. 종이와 펜을 밀어줬습니다. 복순은 펜을 집었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비밀번호를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4자리 숫자였습니다. 손주의 생일이었습니다. 복순은 종이를 접어 지우에게 건넸습니다. 지우는 그것을 받아 시스템에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복순에게 돌려줬습니다. 완료됐습니다. 매달 2만 원씩 12개월이에요. 복순은 통장을 받았습니다. 새 통장이었습니다. 아직 잉크 냄새가 났습니다. 복순은 그것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더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복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바구니를 집었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지우도 일어났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복순은 은행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복순은 그 빛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지우는 창구 안에서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복순은 골목 어귀를 향해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느렸지만 꾸준했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 때 복순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은행 유리벽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서 지우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복순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을 봤습니다. 햇빛이 복순의 코트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었습니다. 복순의 머리카락이 흔들렸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복순은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갔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복순도 그 줄에 섰습니다. 장바구니를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버스 카드를 꺼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올라탔습니다. 복순도 천천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카드를 찍었습니다.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복순은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상점들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복순은 장바구니를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안에는 새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복순은 그것을 꺼내 봤습니다. 표지가 깨끗했습니다. 이름이 또박또박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김복순. 복순은 웃었습니다. 평생 이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할 때도 자식들 키울 때도 혼자 남았을 때도 이 이름은 그녀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통장은 그 삶의 증거였습니다. 버스가 복순의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복순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바구니를 들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익숙한 골목이 나타났습니다. 복순은 그 골목을 따라 걸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2층 집이었습니다. 대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는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장미, 국화, 채송화. 복순이 직접 키우는 꽃들이었습니다. 복순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장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복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사흘이 떠올랐습니다. 은행에서의 일, 도망쳤던 순간, 경찰이 왔던 순간. 모든 것이 마치 꿈 같았습니다. 하지만 꿈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났습니다. 복수는 자신의 돈을 지켰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아무도 빼앗지 못했습니다. 복수는 눈을 떴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시계를 봤습니다. 10시였습니다. 점심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복수는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야채들이 있었습니다. 복수는 도마를 꺼냈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야채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도독도독 소리가 부엌에 울렸습니다. 평범한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복순에게는 소중한 소리였습니다. 이 소리는 평화의 소리였습니다. 은행 창구 안에서 지우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접어 넣어 두었던 메모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것을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빨리 도망가세요. 사람 많은 쪽으로 가세요. 지우는 그 글씨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날 자신이 용기를 냈던 순간을, 메모지를 밀어냈던 순간을, 그리고 복순이 도망갔던 순간을. 지우는 메모지를 다시 접었습니다.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계속했습니다. 다음 고객이 창구 앞에 섰습니다. 지우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시계의 초침이 움직였습니다. 은행 안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번호표가 불렸습니다. 전광판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지우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평생을 지키기 위해 잠시 멈춰 섰던 하루의 공기가 아직도 희미하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공기는 오래 남을 것이었습니다. 지우의 기억 속에, 복순의 마음 속에, 그리고 이 은행의 벽 속에. 그리고 언젠가 또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 공기는 다시 힘이 될 것이었습니다. 밖에서는 햇빛이 여전히 밝았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오늘이 가장 소중한 하루였습니다. 평생을 지킨 하루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과 더욱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